파파존스 한국지사가 만우절을 맞아 프로필 사진을 마마존스로 바꿨다가 다시 바꾸려고 들었더니 풀픽 교체 3일 제한에 걸려서 4월 4일까지 마마존스로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에 OCN으로 풀픽을 바꿨다가 같은 신세가 된 TBN 계정이 댓글을 달았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자기도 아는지 만우절을 피해서 오늘 헛소리를 한 얼간이가 있습니다. 동양인은 서양인을 성으로 불러주는 것이 그나마 예의를 차리는 거죠. 도널드 이 자식은 많아봐야 4단어로 이루어진 한마디만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 군대는 호르무즈에서 빠진다. 그러면 이란의 민간인들이 안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고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명분을 잃었을 것이며 국제 유가가 떨어졌을 것이고 온 인류의 민생도 안정을 되찾았겠죠. 그런데 도널드는 그 말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동과 무관하게 에너지 독립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중동의 원유도 필요 없고 중동을 필요로 하지도 않지만 동맹국들을 계속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중동 기름 필요 없다. 애초에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근거로 미국은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건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 나는 원유는 유황이 적고 품질이 매우 좋다고 해서 스윗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정제하기도 더 쉽습니다. 즉 고급이죠. 미국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이 고급 원유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주로 수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동 등지에서 기름을 사옵니다. 최근에는 중동산 수입의 비율을 줄였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수출량이 많은 중동산 석유의 가격이 비싸지면 어차피 온 세상 산유국은 가격을 올립니다. 좋은 기회를 왜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들이 사는 기름값도 와장창 뛰었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온 세상 소비자는 지갑을 좁힙니다. 소비자들이 두려워하면 모든 분야의 기업은 생산을 줄입니다.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 하청 기업은 일부 도산하고 벤더들은 정리해고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투자시장에 반영되고 그 결과로 적지 않은 전 세계 기업들이 노동 탄압을 하게 되죠. 전쟁 안의 희생자, 전쟁 바깥의 서민들이 함께 울게 됩니다. 실제로 방금 들으신 도널드의 저 말 직후 전 세계 투자시장은 떡락하기 시작했고 원유 가격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채널들의 실시간 채팅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전쟁 추경을 정부가 빠르게 추진해줘서 다행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방금 말처럼 지금의 상황은 소나기가 아니고 폭풍입니다. 이제 우리도 농수축산품을 비롯해 우리의 거의 모든 소비재의 가격 방어가 힘들어졌고 화석연료 소매가도 최고가 지정만으로는 대폭 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율적 오부제도 더 많이 참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널드의 연설을 생방송으로 들으면서 설마 막판에는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은 몇 분 뒤에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란이 지속적으로 상업용 탱크와 여러 시설에 악의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름값이 오른 이유는 이란이라고 하는 순간 모두가 외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내려. 김수진님 어서 오세요. 차라리 전 세계인이 10,000원씩 걷어서 트럼프 콜라 박스에 넣어주면 닥치려나. 그러면 10,000원을 100%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다음에 새로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죠. 전 세계인이 20,000원씩 달라고요. 드릭스터 씨님 미친놈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트럼프가 미국을 얼마나 곤궁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지만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요. 출항해야 되는 어선, 난방해야 하는 농가,
물을 데워야 하는 목욕탕을 포함해서 오만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상이 구겨지고 인생이 팍팍해질 것을 예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시간 전부터 그랬죠. 더 나쁜 곳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이스라엘과 미국은 앞으로 보름 내외 동안 이른바 트리거 해피의 순간들, 즉 총을 마음껏 쏘는 인류에 대한 단 하나의 존중도 없이 신나게 화기를 퍼붓는 순간을 가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도널드가 말한 2에서 3주란 앞으로 공습을 퍼부을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겠죠. 지금도 돈은 모자랄 테니까요. 이 의미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불법적인 통행세를 계속 걷도록 해주겠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국의 공습에 시달려야 하는 이란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시민들은 세계 언론이 이란을 모두가 쳐다볼 때 이때다 하고 폭격을 쏟아붓는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상대라는 한 단어로 줄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어 왔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북한 관광 중에 호텔에 붙어있는 정치 선전물을 뗀 것도 아니고 떼어내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었죠. 외교적인 분란이 있었고 2년 뒤에 겨우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엿새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듬해 미국 법원은 북한이 원비어 씨의 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서 억류할 수 있는 북한의 해외 자금 일부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사람 목숨 함부로 다룬 대가치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를 물어야 될까요? 죽어선 안 될 사람을 국가가 국가 차원으로 결정해서 죽였으면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고 있다면요. 가자지구 공습, 레바논 공습, 예멘 공습, 대이란 12일 전쟁 모두 지난 1년 사이에 있던 일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언론인, 의료진이 다수 사망했죠.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숨진 미국 시민에 대한 재판 결과를 준용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는 대이스라엘 경제 제재를 통해서 무역을 원천 차단하는 게 옳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란이 당해온 경제, 무역, 군사적 제재, 원래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양 사회는 여전히 반유대주의자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걸 꺼려하지요. 지금 보시는 BBC의 이 방금 나온 기사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에서 있던 폭발로 평화유지군 사망. 애매하죠?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강화되었다고 이스라엘이 지 입으로 발표하자마자 일어난 폭발입니다. 근데 제목에 이스라엘이라고 쓰지 못하고 UN 평화유지군에서 보낸 이 지역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평화 유지하러 온 인도네시아인이 사망했는데도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지 못하고 평화유지군의 최초 보고서를 들고 사실을 확인하러 뛰어다닐 통신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취재 결과 대신 최초 보고서를 주어로 넣은 이 초라한 제목을 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BBC를 민족 정론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과 사회적 제약이 걸려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제목을 쓴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란이 본인들의 피해를 밝힌 뒤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건 이란이 쐈다고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믿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처럼요. 이스라엘 앞에 서면 추론 능력 일부가 손상되는 서양 언론의 문제점은 서양 언론을 따다 쓰는 우리나라 외신에서도 답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UN 평화유지군 2명 또 사망, 원인 불명 폭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와중에 레바논에 있던 사람이 폭탄에 사망했는데도 중립기여를 걸 만큼 신중한 자세를 저는 칭송해야 할까요? 세계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도 한국인의 안전만큼은 빠르게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이 동명부대가 지금 실제로 가 있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중립기여를 그대로 두고 있는 이 자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엄격함과 느림이 실시간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터에서 필요한 저널리즘의 자세인지도 저는 모르겠거니와 이게 왜 미사일을 쏘는 나라에 따라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표현을 우리 언론이 즐겨 쓰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고 혼냈습니다. 토할까 봐서요. 누가 누구한테 비난인가?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오만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선진국이지만 이 발전 속도를 가장 못 따라가는 것이 100년 전 허약하고 가난했던 시절에 내면화했던 서양 언론 받아쓰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요즘은 눈에 띄게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매체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만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의 전쟁 범죄가 축소되어 보이는 경향은 여전하다는 인상입니다. 거다란 울타리님. 킬드와 데드로 누가 죽었냐에 따라 뉘앙스 차이를 보이고 주어를 가린다. 상당히 고관여층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 기사들을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주어가 중동의 나머지 국가일 때는 주어를 내보내고 이스라엘일 때는 주어를 가리는 이 제목을 짓는 습관이 서양 언론들이 지금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아마 100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들이 돌아가시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고 나머지 중동 국가들의 시민들이 돌아가시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것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김경철님. 아직도 트럼프의 큰 그림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요. 그 트럼프의 큰 그림에 대해서 이번 주에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잠깐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킴12537님. 모사드가 앱스타인 리스트에 나온 트럼프의 사진을 갖고 있나. 무슨 이스라엘만 걸리면 트럼프가 사족을 못 쓴. 킴12537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검찰이 우리나라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앱스타인 파일의 원본은 미국에도 널려 있을 겁니다. 그보다도 복잡한 역사적인 문맥이 있겠죠. 비주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니. 제가 대놓고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미국이 21세기 내내 일으킨 많은 전쟁 범죄들은 결국 국제적으로 심판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트럼프처럼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하고 게다가 이 국력이 약해지는 데에도 큰 일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몇 명만 더 나오면 미국도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수 있겠죠. 전범인 건 분명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온 세계에 말의 형태로 폭탄을 떨어뜨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 오기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외교관, 학자, 전 현직 관리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침략과 관련된 중국 정가의 입장을 모아온 겁니다. 다 읽으시기에 여러분은 바쁘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자기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껴서 이란을 공격한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는 목적의식도 분명치 않고 자제력도 부족한 주제에 힘은 과시하고 싶어하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중국의 학자와 관료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외교관과. 둘째, 미국이 저 모양이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불안감이 생길 것이다. 맞는 말이죠. 미국 때문에 기름값이 비싸진 것도 타격인데 그 정도는 중간급이고 어떤 나라들은 미군 부대가 있다는 이유로 자국에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더 그렇겠죠. 셋째, 중국에게 기회가 온다. 이란을 포함한 걸프 국가들은 재건 사업이 필요할 텐데 수익성이 높을 테니까 중국이 입찰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위기를 대비해서 친환경 기술을 구매하려 들 테니까 수출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건 한국과 입장이 같군요. 우리 대통령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경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중국도 미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란 문제로 쭈구리가 된 트럼프와의 협상이 예전보다 수월해질 거라는 예측이겠죠. 수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중국이 미국에게 제시할 교환 조건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중국은 희토류도 미국에 수출해주고 미국 콩도 많이 사주고 원한다면 EU나 한국이나 일본이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대미 투자도 해줄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잘하면 미국산 원유를 중국이 사줄 수도 있겠습니다. 돈은 중국에겐 지금 문제가 아닌데 무기를 많이 쓴 트럼프는 지금 배가 고프고 이익이 되는 교역은 표가 돼서 돌아오겠죠.
중국 입장에서 그 대신에 트럼프는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요. 미국은 대만과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소위 전략적인 모호함으로 응했습니다.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긍정처럼 들리지만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이론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혹은 하나의 중국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주장까지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은데 너희들이 군대를 일으키는 건 미국 입장에선 못 참을 수도 있다. 같은 좀 험악한 수준까지도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호하다고 표현했던 거고요. 그런데 마침 지금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로 엉성한 사람이고 상태까지 영 메롱이니까 50년 넘게 지속되어온 미국의 전략적 모호함을 저자가 뒤집어줄 수 있을 것도 같다 하는 희망이 이란 공습을 바라보는 중국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의 내일 모레자 이 커버가 나옵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트럼프가 또 입을 벌리고 있고 그 뒤에서 시진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있죠. 저렇게 부제가 써있죠. 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전쟁의 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허둥대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내버려두면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이 결과로 프랑스는 유럽 대륙을 손에 넣습니다. 중국이 방해하지 않는 동안 미국이 한 일을 정리해 볼까요? 이란의 정권을 교체했나요? 아니요. 독재자의 아들이 물려받았죠. 이란의 시민들이 해방됐나요? 온건파들이 죽고 강경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란 시민들의 자유는 물 건너간 것 같죠. 이란의 핵을 뺏었나요? 알 수 없고 원래 없던 것도 같죠. 이란의 경제권에 타격을 줬나요? 원래는 봉쇄됐었는데 요즘은 원유를 잘만 팝니다. 더 나아졌죠. 이란이 중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였나요? 시아파 벨트가 호르무즈해에 이어서 홍해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때문에 온 세계가 이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이란에게 잘 됐습니다. 제가 중국이라도 트럼프를 내비뒀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나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중국인데 앞으로는 중국과의 외교가 좀 더 까다로워지겠습니다. 이번 침략 전쟁은 미국의 실패로 끝나고 이스라엘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도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 테니까 중국의 무게감이 커지겠죠. 뜬금없는 예언인데요. 지금 혐중 집회하는 젊은이들의 대다수는 10년쯤 뒤에 광화문에 성조기 대신 오성홍기를 들고 친중 집회를 할 겁니다. 비굴한 자들의 기준은 힘의 크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제정신인 세계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미국 카운터파트너 복은 지지리도 없다고 하죠. 노무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너도 전범이었죠. 아들 부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입니다. 다들 전범이네요. 따라서 이제 킴12537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주정부는 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하고 대미 외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정신인 것처럼 취급해 주느라 애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걸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어차피 60일 이후 의회 반대 핑계 대고 빠져나올 거임. 문고리 요정님의 말씀에서 어떤 게 무섭냐면 죄송합니다. 잡음이 좀 나왔습니다. 이걸 60일을 더 한다고요? 끝으로 커다란 울타리님, 미국은 자신의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이란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예방전쟁을 생각하게 하네요. 다만 상대가 패권국이 아니라는 게 다르지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면서 근 수십 년째 괴롭혔습니다. 쟤네 핵이 있어. 그러니까 때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러시아는 왜 안 때려? 중국은 왜 안 때려? 미국은 뭐라고 대답하죠? 미쳤니? 걔네는 핵이 있잖아! 이 얘기 제가 너무 자주 드리나요? 미국은 무서운 상대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는요.
사회면이나 잠깐 볼까요? 어제 떠들썩했던 재수하는 청년 알바생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사장 얘기요. 흥미로워서 뒤져보다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모바일과 웹의 게시판 이야기를 제가 좀 주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에서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에서요. 퇴직금을 떼먹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기본이고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휴식 시간을 빼앗는 문제, 더 나아가서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데도 알바생을 고소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까지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나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젊은이들이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 내가 싫어하는 어른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거의 무조건 싫어하게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왜 극우가 되지? 혹시 애들 옆에 네가 또라이는 아닐까요? 스스로 의문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